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휴가 관계로 한 주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그 지적의 화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해. 이 화해라는 것이, 이거 변증법적 종합이에요. 똑같은 소리예요. 예. 우리는 해결의 과정에 대한 고전적 이해를 버려야 한다. 그에 따르면 우선 실증적 출발점인 명제가 있고, 실증적 출발점으로서의 명제가 있어. 그 다음에 부정과 분열이 온다. 이게 이제 반명제죠. 명제는 반명제로 전복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명제는 다시 반명제를 포함한다. 종합은 출발 명제로의 회귀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종합에 의해서만 우리는 명제 관점에서 벗어나고 해방된다. 명제, 반명제 종합인데, 이것은 명제와 반명제의 공통 분모로서의 종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점의 변화로서의 종합이에요. 명제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제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이게 왜 일로 갔나? 우리는 명제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라비노비치의 농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첫 번째 논증에 대한 이 반대 논증이 이미 이민을 위한 진정한 논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이 모스크바를 떠나는 것은, 소련을 떠나는 것은 소련이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이요. 라고 라비노비치가 얘기하니까 그 세관원이, 이 역장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 소련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련 공산주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비노비치가 그게 바로 내가 모스크바를 떠나려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러고 가죠. 관점 변화. 관점 변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 변화의 축소. 종합에 의해서만 명제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명제는 그리스도의 지상임무, 유태인들의 해방이다.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의 지상 임무가 유태인들의 해방입니까? 이거 무식한 소리죠. 지적이 아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도 이게 기독인이 아니면 기독교 이 정식으로 이 중생해가지고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 임무가 무슨 유태인들의 해방이에요. 응? 로마로부터 유태인들의 해방, 이거는 유태인들의 관점이에요. 유태인들의 관점. 어쨌든 명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임무, 유태인들의 해방이다. 반명제는 그의 패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했죠. 왜? 죽었잖아요. 왕으로 떠받들려야 되는데, 유태인들의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유태인들 자신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이 좌절한 거, 좌절. 이제 끝이다 이제. 반명제는 끝이에요. 명제의 관점 안에서만 그렇게 나타난다. 유태인들의 그 해방의 관점에서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패배죠.
그리고 종합은 반명제 자체를 다시 취해서 다른 관점에서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패배,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반명제는 그의 승리처럼 임무의 완수처럼 인간과 신의 화해처럼 나타난다. 예.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화해입니다. 화해. 이 과정은 무의식의 현실이 실행됨으로써의 전이와 동일하다. 즉 전이에서의 탈출은 최종적으로 단순한 관점 변화로 전이 무의식의 후퇴, 폐쇄. 이 전이 최초의 전이는 무의식을 후퇴시키고 폐쇄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타나는 게 전이 사랑 아닙니까? 전이 사랑. 그런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이 전이가 동시에 무의식을 실행시키는 방식의 경험으로 축소됩니다. 전이가 처음에는 무의식을 후퇴시키고 폐쇄시키는 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담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전이가 무의식을 실행시키는 방식의 경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전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죠. 예. 종합 안에서의 명제로의 회귀는 따라서 동일한 명제로의 반명제에 의해 부정된 명제로의 회귀가 아니다. 즉 바로 반명제 자신이 거기서 말하자면 자기의 고유한 명제가 됩니다. 이 반명제라는 게 명제의 대척점에 서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명제 자신이 바로 반명제입니다. 그런데 그 명제 자신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반명제는 이거는 부정적인 것인데 반명제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 우리는 다시 명제로 복귀하는 것이에요. 예. 반명제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 우리는 명제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화해죠. 변증법적 과정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관점만 바뀌는 것이죠. 한 단계에서 이후 단계로의 이행은 항상 그것은 이미 그것이다. 명제. 명제는 이미 반명제. 명제는 이미 반명제. 한 단계에서 이후 단계로의 이행은 항상 그것은 이미 그것이다. 라는 논리를 내포한다. 우리는 명제의 발전을 이용해 명제가 반명제를 내포한다는 것의 증명을 이용해 명제에서 반명제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 전체는 명제 그 자체가 이미 자기의 고유한 반명제, 자기의 고유한 반대자라는 것에 확인 안에 있다. 반명제에 대한 주체 관점이 바뀔 때 새로운 명제로 확인. 여기 이행 전체는 명제 그 자체가 이미 자기의 고유한 반명제, 자기의 고유한 반대자라는 것에 확인 안에 있다. 이게 반명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예요. 반명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반명제를 명제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반대자라는 확인 안에 있다. 이게 반명제라는 게 자기 밖에 어디 있는 게 아니죠. 예. 자기 명제, 명제 그 자체가 결국은 자기의 고유한 반명제. 예. 나는 그걸 억압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걸 숨기고 있는 것뿐이죠. 나는 그걸 속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나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명제가 곧 반명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요? 그건 내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건. 내가 죄인이란 얘기.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이 변증법, 죄인과 의인의 변증법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명제와 반명제가 동일한 총체성의 부분이며 어떻게 서로를 내포하고 완성하는지를 보려고 시도하면서 반명제에서 종합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총체성이 있는데 명제가 있고 그 반대편에 반명제가 있고 그거 두 개를 갖다가 종합해서 종합으로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명제는 반영적 개념입니다. 반명제라는 건 그냥 거울이에요. 거울. 명제의 거울이에요. 아유, 없습니다. 반명제는 명제의 반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십자가의 패배,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패배, 십자가의 죽음은 이거는 유태인들의 해방의 관점에서 볼 때의 명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명제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명제는 이것의 거울이에요. 반명제는 바로 뭐냐? 이것의 거울이에요. 이게 좌절과 절망, 패배, 죽음, 이것의 거울이라는 얘기. 반영이다 이거죠. 반영. 반영. 이것은 바로 반영적 개념. 이건 바로 승리다. 진정한 반명제는 종합에 대한 대립자로서의 반명제가 아니라 반명제와 종합 자체 사이의 반명제. 반명제의 자신을 상정하는 게 종합이에요. 반명제와 종합 자체 사이의 반명제. 내가 반명제에 나 자신을 상정하는 것. 그것이 곧 종합입니다. 그것이 종합이고 그게 명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반명제에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의 양극이 보완적 종합을 이용해 합쳐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반명제 안에 머문다. 우리가 반명제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것의 너머에서 찾는 종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에 결여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반명제를 초월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결여되어 있지 않아요. 죽음도 결여되어 있지 않고 패배도 결여되어 있지 않아요. 패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결여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결여된 게 없어요. 그거는 패배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죠. 내가 반명제 안에 나 자신을 상정할 때 나는 명제와 반명제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제로 복귀하는 거예요. 새로운 명제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명제로 회귀했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das neue Subjekt. 여기서 새로운 주체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따라서 주체의 소외 극복 안에서 주체와 소외된 실질 사이의 화해 안에서 주체의 관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의 소외 극복이라는 것은 관점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제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는 주체가 소외됩니다. 명제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외된 실질 사이에 화해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소외된 실질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소외된 실질 위에 주체의 위치를 상정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화해예요. 소외된 실질, 이게 바로 반명제 아니에요.
요게 반명제. 소외된 실질 위에 내가 올라서는 것. 그것이 화해고 그것이 종합입니다. 즉 소외된 실질적 내용을 전유하기는커녕 명제가 자신의 소외된 실질을 갖다가 포섭해서 소화시키려고 하기는커녕 거기서 자기의 고유한 생산물을 식별하려고 하기는커녕 거기서 자신의 고유한 생산물을 식별하려고 하는 거. 요게 뭐죠? 요게 공산주의예요. 요게 공산주의. 요게 자기의 생산물을 전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유. absolute possession. 전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체는 자신을 실질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 특성 자체에 의해 자신이 이미 실질에 내재적이라는 걸 깨달을 뿐이며 자신의 소외된 실질 안에 이미 주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을 실질적 대타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리가 자율거리라는 것을 대타자의 내재적인 격차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이 자율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실질적 소외된 실질, 자신의 소외된 실질과 즉 실질적 대타자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 자율거리, 요게 있어요. 이 자율거리가 있어요. 이 자율거리가 바로 이게 있어요. 대타자의 내재적인 격차. 대타자 안의 내재적 격차. 이게 바로 주체의 결여, 주체의 균열, 주체의 소외, 주체의 텅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주체의 결여예요. 막스의 소외극복은 피히트의 생산주의적 관점 안에 자신의 세계를 생산하는 주체의 관점 안에 있다. 자신의 세계를 생산하는 주체의 관점. 플로레타리아의 노동이죠. 그 주체는 대상성을 그의 세계의 대상화로 상정한다. 그 주체 플로레타리아 생산 주체는 대상성, 이 생산물들을 이 생산물 이걸 그의 세계 안에 상정한다. 그의 세계의 대상화로 상정한다. 그 세계로부터 그의 고유한 생산물이 소외되고 낯선 힘으로 굳어진다. 소외 극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주체가 자율적인 대상적 세계란 환각을 깨고 그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생산물을 식별하고 그것의 내용을 전유하는 수단으로서의 행위처럼 구성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생산물을 식별하고 그것의 내용을 전유하는 행위. 이게 바로 화해예요. 이게 공산주의에서의 화해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을 전유함으로써 전유. 그러니까 전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잉여. 그 생산물의 그 잉여. 그 잉여의 가치. 그 잉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개념이 돼버리는 것이죠. 잉여 생산과 잉여 가치. 그 잉여 가치를 전유하겠다는 거죠. 이 관점 안에서 해겔의 화해는 물론 숨겨진 실증주의처럼 나타난다. 이런 소외 극복 안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실제성은 그것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머문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해겔의 화해의 특징을 미리 놓친다는 것이다. 즉 거기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해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해결의 화해에서 완전히 변하는 것은 현실의 상징화 양식. 현실의 상징화 양식. 이게 관점이에요. 해결의 화해에서 완전히 변하는 것은 현실의 상징화 양식. 현실을 어떻게 상징화시키느냐. 그 양식이다. 그건 바로 현실을 보는 관점이 변화해요. 그런 변화 안에서 현실은 예전에 그랬던 모습 그대로 머문다. 꼭 화가 나는 것은 단지 상징계의 외재적인 것으로서의 현실의 개념을 내포한다. 상징계의 외재적인 것으로서의 현실의 개념을 내포하는 거예요. 이 상징계의 외재적인 것으로서의 현실의 개념, 요게 뭐죠? 요게 아까 나왔던 소외된 실질. 요 같은 개념. 대타자의 내재적 격차. 이와 똑같은 얘기. 그게 바로 상징계의 외재적인 것으로서의 현실. 상징계의 외재적인 것으로서의 현실. 다시 말해 미리 주어진 것을 지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상징계의 개념을 내포합니다. 미리 주어진 것을 지정하는 수단. 정과 반의 합을 통해서 어떤 그 종합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미리 있는 걸 발견하는 이 있었던 걸 발견하는 것이 뭐 새로운 걸 종합해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내가 죄성이 뭔지 몰랐고 그전에는 내가 나의 죄인됨을 그렇게 지정할 만한 그런 상징계의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상징화되는 거예요. 상징화되는 거예요. 상징계의 개념이 내포되는 거예요. 네? 현실의 상징화 양식. 나의 삶이 얼마나 개판이었다는 걸, 얼마나 더럽고 추잡했다는 걸, 얼마나 악하고 완악했다는 것,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웠다는 것, 얼마나 죄된 삶이었다는 것.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발견이에요. 발견. 야덴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해예요. 화해. 해결은 피테의 철학에 박혀있는 분열을 제거하지 않고 폐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해결은 철저하게 분열을 지향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열을 지향해요. 그는 활동하는 대상성이란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는다. 일반 심리학은 전부 이 분열, 이 활동하는 대상성이라는 이 장애물, 이걸 갖다가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피테에게 있어 그 장애물은 자신을 주체화하는 내재화에 아직 저항한. 해결의 모든 작업은 장애물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피테에게 있어서 주체화 운동에 대한 장애물처럼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의 실증적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소급적 확인이에요. 소급적 확인. 소급적 확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발견.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발견. 주체 충만한 아하. 주체 충만한 실현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비변증법적 나머지는 명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 명제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비변증법적 나머지 이게 잉여예요. 내 꼴 보기 싫은 잉여. 주체의 잉여. 그것의 대상적 상관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활동하지 않는 잉여 안에서 주체는 자신의 현 존재를 식별해야 한다. 이 잉여 안에 주체의 위상을 정립해야 돼요. 주체의 위치를 상정해야 돼요. 그것이 화해입니다. 그게 종합이에요. 그는 비통합된 대상이 텅 빔을, 주체의 텅 빈 장소를 실증화하기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 잉여 안에 자신의 위치를 점유하면서 자신이 텅 빔이었구나. 내가 무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삶이 무의미였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죠. 그게 종합이에요. 그게 자기와의 화해입니다. 주체 충만한 시련을 막는 활동하지 않는 대상의 사변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의 강조점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 대상의 이 잉여의 이 사변적 의미 이걸 파악해요. 그것의 강조점을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옮기는 게 중요하다. 즉 주체 자신은 텅 빈 막힘 자신의 고유한 불가능함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활동하지 않는 주체화되지 않은 대상은 이 막힘을 구현하는 이 텅 빔을 구현하는 한 주체의 현 존재처럼 대상적 상관자처럼 작동한다. 주체는 순수한 부정성은 매개의 절대 운동은 절대 활동하지 않는 비주체적인 계기 안에 다시 구현되면서만 대자적 존재에 이를 수 있다. 그의 실제적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 순수한 부정성. 해결의 용어로 말하면 절대 부정성입니다. 이 절대 부정성에 우리가 대면해야 돼요. 이 절대 부정성에 대면하면서 이 절대 부정성을 나의 변증법적 운동의 매개로 삼아요. 예, 오늘 이 화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화해라는 건 변증법적 종합이었다. 이건 일종의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의 다름은 네, 오늘 해결의 화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주일도 이 더위에 힘차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